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은지 조금 흐리네요. 해도 가려 있고 조금 살짝 가려 있는데, 제가 황사지도를 봤을 때 이 지역이 황사지도에서 살짝 피해 있었거든요. 저는 여기에 올 때 제선충약을 치는지 안 치는지, 소나무에 제선충 방제하는 곳에 이제 알아보면 그 지역이 제선충약을 치는지 안 치는지 산에 그런 게 다 나옵니다. 이제 안 치는 곳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왔는데, 왜냐면 솔잎을 따서 먹어야 되거든요. 제선충약을 치면 제선충약 독하니까 솔잎을 먹기가 좀 곤란하죠. 오늘은 이제 그 귀농 귀촌지 이제 선정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, 그것도 고민이 사람들이 좀 많은갑더라고요. 주변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.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, 제 경우를 이제 경험해 본 거밖에 뭐 모르니까 뭐 조사를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,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서 한 7년간 그 농사 연습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주말 농장 2골 1년에 40만 원 주고 이렇게 했는데, 처음에는 뭐 두 삽 뜨니까 20분 쉬어야 되겠더라고요. 농사 근육이 안 돼 있어요. 일단 그 기농이나 기촌이나 기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실 경우에는 좀 그 농사에 적합한 근육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휴일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조그만 주말 농장이라도 해가지고 경험을 좀 쌓는 게 좋아요. 그냥 오시면 백발백중 제가 볼 때는 실패합니다.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이 밭에 지금 비닐도 안 씌우고 있는데, 왜 안 씌우냐 하면 여기 지금 돌을 막 골라놨는데, 이 땅을 1m 이상 파헤쳤기 때문에 돌이 많이 나와요. 돌이 있으면 좀 뿌리 내리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지금 다 골라내고 있습니다. 지금 작년에도 골라내고, 올해도 골라내고, 내년에도 골라내고, 또 뒤집으면 또 나와요. 끊임없이 나옵니다. 땅 자체를 1m 이상씩 푹푹 파가지고 큰 돌을 다 덜어냈거든요. 15톤짜리로 9대 실어냈으니까, 돌을. 포크레인 채봐가지고 구멍이 크니까 큰 돌만 빠지고 작은 돌은 다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허리가 휠 정도로 드러냈는데도 또 이제 로타리 치니까 또 나오거든요. 로타리 치고 나서 항상 골라냅니다. 그러면 이제 시골에 이렇게 오면 이제 늘 엎드리고, 그 다음에 뭐 심고 막 이러면 쪼그라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, 허벅지 뒷근육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좀 발달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. 안 그러면 아무 준비 없이 오시면 이거 하루 정도 이렇게 밭에 엎드려 있으면 일주일 이상 몸살하거든요. 그럼 시골에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사람이 망망하거든요. 저쪽에 저기 이 구루마도 있고, 저기 경운기도 세워놨는데 경운기가 망망하게 보이죠. 여기 앉아 있으면, 한 번씩 앉아 있으면 내 스스로도 망망합니다. 이런 상태에서 몸 아파 보세요. 오래 못 견디거든요.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. 그래 이제 한 4, 5년 지나고 나서 주말 농장 1년 하고, 그 다음에 재미를 좀 붙여가지고 농장을 마련했거든요. 한 200평 정도 마련했는데, 거기에서 이제 무농약, 무비료 이거 연습을 했죠. 한의원, 아는 한의원이 있어가지고, 사돈댁이 한의원을 해가지고, 한약 찌꺼기, 그걸로 이제 거름을 만들고, 그래가지고 키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특히 상추, 뭐 배추 이런 건 정말 맛있더라고요, 정말. 다른 배추는 잘 못 먹습니다. 속이 쓰려가지고. 그런데 키운 거는 맛있어요. 쎄한 맛이 없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제 거름 만드는 거, 소변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버립니다. 오랫동안 이제 그거 해가지고 요소를 공급해야 되니까,
그걸 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. 그래갖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몸에 자신감도 좀 붙고 이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골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5년 지나니까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쉬는 날이나 휴일이나 뭐 휴가나 뭐 이러면 무조건 이제 돌아다니죠. 땅 보러. 그리고 이제 산 같은데 오솔길 같은 경우 있으면 무조건 가봅니다.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바로 밑 세대이기 때문에 웬만한데 괜찮을 곳 이런데 위성지도 이제 그거 탐색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를 목표로 이제 가는 거죠. 가다가 주변에 또 뭐 있으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보면 좋은 곳은 다 차지하고 없더라고요.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차지했어요.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세대들입니다. 생활력 강하고 그죠?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그 세대 덕분이죠, 사실은. 별 보고 출근해가 별 보고 퇴근하고 하기 힘들거든요. 인류 역사상 아마 그렇게 열심히 일한 세대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밖에 없을 거예요. 정말 고맙게 생각하죠. 그 바로 밑에서 이제 찌끄레기 뜯어먹고 그 흐른 거 주워 먹고 산 세대가 우리 세대고.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복일 수도 있죠. 지금 전 세계 거의 한 20억이 굶는다고 그러던데 베이비부머 세대들한테 감사를 느끼죠. 그렇게 열심히 하기도 참 어려운데 올바른 정신으로, 그죠? 한 세대 전체가 그렇게 올바른 정신으로 시대 정신을 이끌기가 거의 쉬운 일은 아닌데 아마 단군 이래 최고의 세대인 것 같아요. 나라를 이 정도로 만들어 놓기가 이게 참 정말 감탄스럽습니다. 돌아다니 보면 알아요. 옛날에 어릴 때는 막 전부 흙길이었는데 지금은 뭐 전국토가 막 공원처럼 돼 있으니까요. 도로도 잘 돼 있고.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없죠. 그리고 이제 한 몇 년을 돌아다녔어요.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전라남도, 경상남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. 왜? 춥거든요. 나이 들면 추우면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안 추워야 되니까 그 경상남도, 경상북도만 가도 춥거든요. 지금은 이제 좀 아직까지는 건강이 괜찮으니까 좀 더 나이가 들면 추위 견디기가 쉽지 않으니까요. 이제 그리고 나로도 해남, 장수 그다음에 함양이 참 가고 싶었는데 함양 정말 우리 위대한 베이비부머 세대들께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없습니다. 함양이 따뜻하고 참 좋은데 그리고 땅값도 너무 비싸요. 그래서 이제 튕기고 해가지고 여기를 발견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죠. 여기가 해발 400m 정도 되는데 저 뒷산이 한 1134m 이 정도 되는데요. 뭐 중턱 가까이에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 그 산골 같은 경우에는 산에 막 휩싸여 가지고 햇빛이 많이 없잖아요. 그런데 저 밑에서 이렇게 쑥 들어오다 보면 산을 굽이굽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 밖에서 보면 여기에 마을이 있는지 몰라요. 산에 막 가려가지고. 그러니까 산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막 굽이굽이로 들어오는데 여기 요 마을 요 밑에서 갑자기 확 솟습니다. 갑자기 확 솟아가지고 위에 평평한 마을이 조그맣게 있어요. 마을이 아주 작아요. 몇 집 안 살아요. 그러니까 훅 솟아 있으니까 햇빛 일조량이 상당히 많죠. 그리고 여기가 남향이에요. 이제 고도가 좀 있으니까 저쪽에 다른 산들이 물결치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와, 아직까지 이게 이런 데가 있구나. 그리고 여기를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여기만 이제 주구장창 여기만 다녔죠. 시간만 나면은 와가지고 농작물 사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. 그 이제
일단 따뜻해야 되고, 날씨, 일조량 좋아야 되고, 산골이어야 되고. 왜 산골이냐 하면, 우리 여름철 이런 데 돌아다니면, 일단 평지 같은 경우에는,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, 농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. 여름 같은 경우에. 특히 비 오면, 아유, 농약이 막 갇혀가지고, 그죠? 냄새가, 이 도시보다 오히려 시골이 더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드론이라든지 뭐 어떤 때는 헬기로 치고 막 이러니까 방제할 때는 방송을 합니다. 방제할 거니까 덮을 거 다 덮고 이렇게 좀 피해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. 그러면 나는 이제 된장도 담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된장 담을 때는 구멍이 막 나 있잖아요. 공기가 환기가 돼야 되니까. 그럼 농약 다 들어가잖아요, 거기에. 그래서 일단 평지는 피하고 이제 산골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. 이제 오염원이 없어야 되는 거죠. 이제 그런 조건들을 재선충약 안 쳐야 되고 산에 여기는 깊어가지고 여기 합천이라기보다는 거창에 가깝습니다. 합천도 평지가 있는 곳이 있고 산악지대가 있어요. 산악지대는 이제 협곡이고 합천호가 이제 여기서 한 10분 정도 10분도 안 걸리네요. 그 거리가 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합천호가 훤하게 보이고 지리산 다 보이고요. 개관산, 뭐 민주지산, 가야산 이런 거 싹 다 보이거든요. 경치가 참 좋아요. 꼭대기 올라가면. 그러니까 재선충약 안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수원이 있으면 좀 안 좋아요. 가수원이. 왜냐하면 특히 복숭아 가수원. 복숭아 같은 경우는 수입도 안 되잖아요. 오다가 뭐 물러져서 그런지. 그 껍데기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잖아요. 부드럽잖아요. 그러니까 벌레가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 약을 뭐 일주일에 막 2번씩 뭐 3번씩 엄청나게 칩니다. 그 다음에 밤나무가 많으면 밤나무 농장이 있으면 조금 곤란합니다. 왜냐하면 밤나무 이거는 사람이 못 치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면 단위에서 헬기로 칩니다. 그러면 그 사이에 있으면은 농약 수북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. 그럼 그 옆에서는 유기농 무농약도 안 돼요. 농약을 위에 쳐버리는데 뭐. 그런데 밤나무 농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을 안 치면 밤이 안 열리니까요. 어쩔 수가 없죠.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.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? 다 생산을 해야 되는데.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제가 단지 농약을 안 치고 한다 뿐이지 농약 치는 걸 나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밤나무, 그 다음에 축사가 있으면 축사가 너무 냄새가 일단 여름철에는 많이 나고요. 날파리들이 이렇게 파리같이 생겼는데 그거 쏘이니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. 그러고 이제 비행할 때 소리가 무슨 좀 소음이 심해요. 연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음이 좀 심하더라고요. 이제 그런 걸 이제 저는 피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축사가 요 동네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소 키우는 사람이 소가 마리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소는 냄새가 또 많이 안 나요. 풀을 먹어서 그런지. 아이고 돼지 우리는 정말 냄새 심하거든요. 소는 좀 깨끗합니다. 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정말 순하게 생겼잖아요. 순하게 생겼는데 5시만 되면 밥 안 주면 막 웁니다.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맞추는지 정말 그거 신기하더라고요. 가서 보면은 정말 순박하게 생겼잖아요. 그거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. 지금도 한 번씩 저 밑에 소우리 소우리에서 소 분비물 거름 사왔거든요. 그러면 마리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모은 거 제가 싹 긁어왔죠. 그거라도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. 안 그러면 그럼 어디서 구할 거예요? 살려면 억수로 먼 데서 와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.
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제가 약을 안 치고 할 수 있도록 혼자 고립돼 있고 이런 곳을 선정했습니다. 공기가 참 좋고요. 뭐 미세먼지가 뭐 많다고는 하나 여기는 좀 그런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제 주변은 그렇게 멀리 보면 좀 뿌연데 미세먼지 경보 나고 이러면 멀리 보면 뿌연데 저 눈앞에 이런 데는 뿌연 거 그런 거 못 느끼거든요. 아무리 그 미세먼지 경보가 나고 이래도 그래 공기 좋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다 비가 오면은 물이 고이지 않고 다 흘러내려 버리거든요. 그러면 땅으로 스민물들만 나무가 보관하고 있다가 조금씩 내뱉는 거잖아요, 여기는. 그러니까 물이 맑고 좋죠. 그래, 그 관정 같은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퍼가지고 밭에 주고 하니까, 저로서는 뭐 최상의 조건을 찾은 거죠. 운이 정말 좋았어요. 이거 처음에 한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작물 막 사가고 쌀 사가고 뭐 콩 사가고 매주 사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친해졌는데 지내보려고 땅 좀 살려고 지내보려고 애썼는데 2년 동안 한 평도 못 사다가 2년 지나가지고 마련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테두리가 한 2,000평 되는데 혼자서 짓기에는 정말 버겁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혼자서 지금 돌 골라내고 있죠. 돌 골라내고 있으면 지금 한 사흘째 지금 하고 있는데 돌 골라내고 나면 이제 또 목초액 치고 이제 비닐 씌우고 할 겁니다. 아직까지 이제 4월 중 여기는 조금 늦게 심거든요. 산악지대라서 아직 추워요. 밤에 한 번씩 눈 오고 아직 춥기 때문에 그 감자하고 강황은 심어놨는데 그거는 위에 비닐 다 해놨기 때문에 얼어버리면 곤란합니다. 안 자랍니다. 냉해를 입으면.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돌 골라내고 이제 시간은 꾸역꾸역 되겠는데 혼자서 이런 거 막 하고 있으면요. 아까도 말했듯이 망망할 때가 있어요. 머리가 텅 비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. 근데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시골에 안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허벅지 뒷근육이 근육 있죠. 뒤쪽에 거기에 만져가지고 몰랑몰랑 하잖아요. 그러면 안 맞아요. 못 견뎌요. 그러니까 기농이나 기촌을 하시는 분은 그 부분을 조금 발달시켜 오시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심고 풀 뽑고 이러면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쪼그린 상태에서 폴짝폴짝 뛰갖고 계속 전진해야 되거든요. 하루 종일. 그러면 그거 견디기 어렵습니다. 그래가 아까 말했듯이 병 나버리면 몸살 나가 누워버리면 오래 못 견딥니다. 그거는 정말 확실합니다. 그런 거 근데 뒷근육 이게 발달이 잘 안 되니까 이거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. 이게 발달 잘 안 되는 부분이 돼가지고 농사 근육입니다. 노동 근육하고 또 다르거든요. 그거는 꼭 기농 생각하시는 분은 뭐 1년, 2년 걸리거든요. 뭐 1년, 2년 기본으로 걸립니다. 준비할 때. 그때 꼭 어디에 조그만 농장이라도, 주말 농장이라도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꼭 연습 겸, 그 다음에 허벅지, 종아리 이런데 그 근육 좀 발달시킬 겸 꼭 연습해갖고 실행을 하세요. 안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. 저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기가 좀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부부지간에 여자들은 들어오기 싫어하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골에 가서 같이 살자 뭐 이런 이야기 아예 안 합니다. 그냥 뭐 7년 동안 뭐 쉬는 날이면 뭐 밤 11시까지 그 밭에 엎드려 있거든요. 그럼 7년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감동 안 하겠어요? 뭐 감동시키려고 한 짓은 아닌데 저는 좋더라고요. 그게 저놈은 저게 좋은갑다 뭐 이렇게 생각됐던 모양이에요. 그러면 시골에 가서 살란다 그러니까 잘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제 이래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
그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, 그 주변 사람들 동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걸 갖다가 말로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. 행동으로 감동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. 저는 뭐 그렇게 감동시키려고 해서 감동시킨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감동이 돼 있더라고요. 와, 대단하다. 이렇게. 그 뭐 이게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땅에 엎드려 있는 게 뭐 대단합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도 설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뭐 텔레비 자연인 한번 보고 내 산에 가서 살란다. 에이, 그럼 자기가 못 견뎌요.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심심한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은 안 맞아요. 그 어느 정도 안 맞냐면 절대로 안 맞아요. 그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그 습성이 없는 사람은 그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잘 생각하셔서 기농 선택지도 선택할 때 지역을 선택할 때도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. 제가 그 여기에 2년 왔다 갔다 한 거 합하면 한 5년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절대로 함부로 낫다 푹 사고 이렇게 안 합니다. 그 여기는 너무 그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으니까 아니 이 산골에 무슨 일조량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딱 고립되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나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여기서 보면 뺑뺑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길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선택할 때도 함부로 확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농작물 필요하잖아요.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이 생기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작물을 거기에 거를 이제 계속 사 먹는 거죠. 차에 꽉 싣고 만약에 장날에 뭐 한 포대 뭐 8천 뭐 조금 한 봉지에 뭐 8천 원 한다 콩 같은 거 그러면 10,000원 해도 만 원 주고 그냥 가고 그 몇천 원 가지고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냥 그 몇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더 주는 거죠. 더 주고 이러면서 내가 살 곳을 찾는데 그 정도 투자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몇 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럼 또 바꿀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함부로 확 선택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 하는데 뭐 저는 10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급하게 하시면 그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. 한번 샀다 그러면 다시 못 팝니다. 다시 못 팔고 다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나갈 때 자기가 투자한 거 못 건집니다. 만약에